안녕하세요. 책 먹는 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존리의 부자 되기 습관 책 소개하다가 끝부분이 한 2분 정도가 마이크 잡음으로 너무 심하게 들어서 제가 급하게 끊었었죠. 그래서 기다리신 분들도 많이 있고, 제가 연휴 때 이제 고향에 와서 읽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너무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예전 같았으면 아우 이건 내 이야기 아니야 했을 텐데, 모르겠어요. 지금 마흔이라서 그런가? 그 다음에 마흔은 저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동안 내가 지내왔던 것도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해서 약간 그런 분기점 같은 개념이 좀 있어서, 저희 재정을 한번 고향에 와서 또 엑셀을 펼쳐놓고 나의 자산에 대해서 어디 얼마가 들어가는지 살펴보던 중에,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을 내가 정말 제대로 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었던 부분만큼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독립 액션 플랜 You Can Do It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이고 지식 노마드에서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디까지 소개시켜드렸냐면 앞부분 딱 목차까지 소개시켜드렸는데, 어디에서 끊겼냐면요, 경제 독립을 위한 여정 10단계에서 끊겼습니다. 여기서 시작할게요. 이제 10단계인데 0단계부터 있습니다. 0단계는 여정을 시작하면서 1단계는 자신의 자산과 부채 현황표를 만들어야 되고요. 2단계는 수입과 지출 현황표를 만들어야 되고요. 3단계는 부채를 줄여야 됩니다. 4단계는 매일 1만 원씩 여유 자금을 만들어라. 그래서 투자라는 거죠. 그러면 1년에 365만 원이 됩니다. 5단계는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하라. 6단계는 연금저축펀드에 꼭 가입해라. 7단계는 경제독립 온 가족이 함께해라. 8단계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9단계 당신이 전문가임을 깨닫고, 10단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당장 시작해라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봤던 구절이 어디까지냐면 한 50페이지 정도까지 읽었는 것, 딱 60페이지까지 읽었네요. 그래서 이 부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김용 세계은행 총재님의 테드 영상을 보면서도 어떤 느낌 들었냐면,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인스퍼레이션 하게 만들까? 그분께서 인스퍼레이션, 열망이란 말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빈곤에서 아이들을 구하려고 노력하시는데, 똑같습니다. 존리 대표는 왜 이렇게 경제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까요? 왜 책까지 쓰게 하는 걸까요? 이제 제가 오늘부터 엄마 주식 사주세요 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변하려면 엄마가 변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 경제권 엄마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자신의 키워드에는 이제 뭐 여성이라는 것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스스로 경제 독립을 위한 버스 투어를 하면서 전국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잘못된 금융 지식으로 벗어나야 되고,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답습하면 안 된다는 어떤 사명을 가지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투어버스를 시작으로 해서 금융 지식, 금융 교육을 하러 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 약 1000번 이상 강의를 했고 약 4만 명의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저도 이제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 책 오프닝 올렸더니 존리의 라이프스타일 주식이라는 또 팁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구독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계속 존리 대표가 얘기하는 거 이거예요. 돈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끔 하는 게 만들어야 돼. 이게 바로 이제 알았어요. 돈으로 돈을 만들어낸 바로 주식이었습니다. 주식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널 노동력을 팔면서 돈을 벌 거니? 60, 70까지 할 수 있니? 아니잖아. 그럼 지금부터 미래의 나를 위해서 주식 투자를 소액이라도 시작해봐 라는 게 존리 대표의 아마 핵심적인 저희한테 알려준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꼭 큰 돈이 있어야지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당장 시작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그러니까 큰 돈으로 목돈을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소액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금융 문맹, 이거는 라이프스타일 개선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재미있는 거 봤는데, 이제 존리 대표가 차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만큼 이렇게 대중교통이 잘 돼 있고 저렴한 걸 줬기 때문에 본인은 차를 안 타고 다닌다고 하시는데, 이제 본인의 소득에 비해서 좋은 차, 외제차, 그다음에 명품 가방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루 10,000원 투자하기 운동도 하고 계시고요. 이거는 그거죠. 결국 연금으로 400만 원 만들면서 저희가 비가 셀 때까지 보니까 이 부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유대인 이야기 몇 번 들었는데 다시 이 측에서 보면서 우리도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바뀌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보이지 않는 유산, 정말 큰 유산이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유대인들은요 성인식이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뭐를 줬냐면 사람들이 성경과 시계와 현금입니다. 시계는 시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거고요. 현금은 아이가 그 아이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투자하도록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일찍 시작하면 시간 레버리지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의미 있게 봤습니다. 우리 성년식 하면 뭐 주죠? 장미, 향수, 키스 이런 거? 조금 더 배워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드 선물하기도 괜찮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게 필요한 꼭 3가지. 경제 서적이지만 존리 대표가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되게 애쓰는 모습들이 저는 이 부분밖에 안 봤지만 되게 느껴져서 책을 더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국에게 필요한 3가지가 무엇이냐면요. 경제 대국이 되기 위해선 첫 번째는 창업가 정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여성 인력에 활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금융 교육을 해야 됩니다. 특히 저는 여성 인력의 활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여성 전문 코치가 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면 이제 내가 단순히 자기 개발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서 투자하지만 미래의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개념으로 저는 재테크 독서모임 시작한 이유가 지금 존리 대표 얘기한 이 부분과 맞닿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창업가 정신입니다.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되게 느껴졌고요. 이 책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엄마 주식 사주세요 나오는 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노후 빈곤이 일어난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게 사교육비 지출이라고 합니다. 사교육이 필요해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이런 풍조 때문에 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이 물어봤대요. 학교 가셔가지고 너희 공부 잘하고 싶니? 부자 되고 싶니? 아이들은 당연히 부자 되고 싶다고 합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저희는 공부를 잘하려고 하지만 부자가 되는 방법은 배우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 공부도 하나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좀 더 큰 개념으로 저희는 모두 어떤 의미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으시기 때문에 본질적인 질문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보다는 이제 창업, 아이들은 대부분 창업을 하게끔 하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알바를 하게 하는 것도 많이 권장하시더라고요. 무의미한 소비를 통해서 부자처럼 보이지 말게 하고 진정으로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개개인이 부가 쌓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부가 형성됐다라는 개념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이제 아까 말씀 똑같이 나와요. 우리는 돈을 솔직하지 못했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무시하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저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여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끌려다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보시면 우리나라가 은퇴를요 되게 늦게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은퇴를 하고 싶어도 금전적인 이유로 하지 못하는 나라 2번째입니다. 한국의 노인층의 빈곤율 세계 최고이면서도요, 노인 취업이 높은 이유가 바로 돈에 대한 이해와 관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은퇴할 때 우리는 계속 취업을 하죠. 그러니까 그 개념인 것 같아요. 저도 100세 시대에 살면서 60, 70까지, 60, 70살에도 물론 경제 활동을 하겠지만 단순히 그게 나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냐, 그냥 소득의 창출, 불로소득 느낌처럼 그냥 내가 재능 기부하면서 나의 소득을 창출해서 하나의 그런 파이프라인일 것이냐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매일매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모습들이 많이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원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어려운 여생을 사는 게 바로 돈의 노예이지 않나 싶고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사랑하는 사람과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와 전략과 투자에 대해서도, 돈의 중요성에서도 반드시 이야기하러 갑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요, 돈을 중요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두 가지가 있어요. 부를 창조하는 것과 부를 파괴하는 게 있는 게 있다고 하시는데, 당연히 필요 없는 지출은 저희가 줄여야 되겠죠. 그렇지만 스트레스 받는다, 아니면 꽁돈이 생겼다 그러면 자꾸 쓰는 것보다는 그걸 미래의 나를 위해서 지금부터 이전시켜 놓는 게 또 저희의 또 다른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은 부를 창조합니까? 저희에게 묻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게 나와요. 2015년 조사에 따르면요, 자녀 사교육비, 식료품, 외식비의 전체 60%를 쓰는데요.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1%로 매우 적다고 합니다. 10%도 아니에요. 1%예요. 그런데 부자들이 몇 퍼센트 쓰냐고요? 22%를 씁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22% 쓰는데, 우리는 1%도 고작밖에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습관적 낭비를 줄여야 되고, 대표적인 예로 커피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커피를 안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커피값 4,000원, 5,000원 대비해서 정말 그 이상값 창출해내는 것과, 그냥 습관적 커피 한 잔 들고 사무실 차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커피를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을 조금 얘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스타벅스 이런 데 가면은 기본 3-4시간씩 있어요. 그럼 다른 무인 카페라든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제가 많은 성과를 도출하고 집중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습관적으로 그냥 커피 한잔 할까 하면서 테이크아웃 하면서 그런 드시는 그런 걸 얘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 꿈이 뭐냐면요, 갑자기 졸리 대표님 만나서 인터뷰를 나눠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3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 첫 번째가 가장 큰 게 사교육비예요. 저는 물론 아이가 없지만 주변에 이제 애기 키우시는 분들 얘기 나오면 대부분 애기 그럼 학원 갔어요, 뭐 배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교육비입니다.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면서도 자녀 교육비와 결혼 자금으로 준비하느라 노후에는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요. 사교육비 지출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결국 노후 준비를 내가 해야 되거든요. 저희 전 세대는 자식 농사 잘 지으면 노후가 좋다고 할 정도로 자식들 부양해줬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쓰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말씀하셨대요. 학원 갈 돈으로 주식 사달라고 해라. 그 돈이 훨씬 너를 부자로 만든다 라는 말씀도 하신다고 합니다. 사교육비가 연간 20조 원, 전 상상도 안 돼. 20조라는 돈이. 근데 20조 이상 가까이 투자된다고 합니다. 소비된다고 합니다. 소비. 이거를 창업적으로 쓰면 정말 대단한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에서 부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했는데요. 부자의 공통점, 첫 번째, 도덕성이 높다. 두 번째, 호기심이 많다. 세 번째, 중고등 시절부터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알고 있다. 네 번째, 투자를 해봤다. 보세요. 작가가 뭐라고 그러냐면, 애들 중에 이 넘버 4 중에 공부가 잘했다는 게 있습니까? 없지 않나요? 근데 왜 이렇게 공부에 사교육에 목을 매십니까? 라는 질문을 저희가 던집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부자의 속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근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거를 알면서도 아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떡해. 그래서 자녀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게 결국 미래의 나를 위해서, 내 노후까지. 그러면 내 노후가 준비되면 미래의 자녀에게도 또 그런 부담도 줄겠죠. 근데 내가 정말 노년이 됐어요. 나의 자식은 중년이 돼서 또 내 손녀들, 자식의 자녀를 또 키워야 되는 시점에서는 중년 자녀들이요, 부모님께 해드린 거를 엄청 나가는 게 부담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내 자식 키워야 되니까. 물론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다 중년인데요, 엄마가 아프시고 그러면 큰돈 들어가잖아요. 그 현실적인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자가용. 웬만하면 한국에서는 타고 다니지 않는 게 그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자가용이 없는 건 아니고, 운전면허증이 없고요. 차를 원래 운전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저한테도 그러세요. 다니면 집 밖에서 다니니까
너 이렇게 캐리 끌고 다닐 거면 너 같은 사람이 꼭 차를 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지금 서울에서 12년 넘게 살면서요. 대중교통 타면서 한 번도 불편한 점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더 약속 장소 잘 가게 되고 시간 지키게 되기 때문에 저는 차에 대해서는 지금도 전혀 니즈가 없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너는 캐리어 끌고 다니니까, 너는 출장 다니니까, 너는 교육하니까, 너 정도 되면 이런 말씀 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통상 또는 그런 관념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동차는 한국인의 노후 준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라고 하면서 산후순환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저도 통계치를 보면서 와, 참 통계가 많아서 도움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차 한 대를 유지하기 드는 비용이 평균 78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5%만 수익이 낸다 치더라도요, 30년 후에는 6억 5천만 원이 됩니다. 5% 이상 당연히 나겠죠. 왜냐하면 채권으로 굴려도 이 3% 왔다 갔다 하니까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돈 아껴가 아니라 얘가 이율로 나오면서 몇 년 뒤에 내 나이 때 힘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현실적인 조언이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발 부자처럼 보이는 라이프 스타일을 버려라. 씀씀이가 크다. 그 중에 하나가 커피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할부로 빚을 지면서 해외여행 다니는 것도 없애라 라고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돈을 아끼려는 의욕마저 잃어버리고 소비성 지출로 변한다는 거죠. 우리는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부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소액 하나하나가 모여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복리의 마법에 돈이 쌓이는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않아서 안타깝다. 근데 그 기적은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하고요. 하루에 담배 한 갑과 커피만 아껴도 약 10,000원으로, 그래서 10,000원으로 30만 원 모아도요, 복리에 의해서 얼마지? 85억이 된다고 하네요. 삼성전자를 사면. 그런데도 사람들이 투자를 포기한 이유, 돈이 없어서? 아니요. 적은 돈으로 투자하면 큰 돈이 되는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거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맥주를 마시지 말고 맥주 마실 돈으로 맥주 만든 회사를 사라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주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잘 몰랐지만 제가 더부스라는 맥주 회사를 되게 좋아해요. 대동강 만든 맥주 회사인데요. 수제 맥주 회사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 그 맥주 회사 너무 좋은데 후순인가? 저도 공부할게요. 아무튼 그런 상품을 팔았는데 제가 처음으로 그 회사가 좋으니까 그 회사에 그런 주식 같은 걸 산 거 지금도 매달 수익이 3개월에 한 번씩 이자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대동강 맥주 사 먹어, 더부스 좋아 사 먹어라는 게 주주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자신감 생기면서 사람들 다 홍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제 맥주에도 관심이 생기게 되는, 그래서 경제적 흐름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주식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원래 졸리 대표님 인터뷰 하게 된다면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지 하고 제가 이미 질문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어떤 건가요? 한국인 대부분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중점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는데 한국인은 그런 거는 어떤 개념인가요? 라고 물어보려고 딱 나오더라고요. 일본이 부동산과 예금이 많이 묶여 있대요. 근데 이거는 돈이 일하게 한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금융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일본인들의 자산의 80%가 예금이나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돈이 일하게 한다는 개념과 어긋난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인은 또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불로소득 여기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주식에 대해서도 조금 선입견, 물론 저도 있고요. 특히 안전한 예금, 그 다음 투자한다 그러면 대부분 부동산, 건물주님, 주님 되는 것도 많이 좋아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일본인들의 금융 문맹을 50%로 봤는데요. 한국인들의 금융 문맹을 몇 프로로 말한지 아세요? 무려 90%입니다. 하다못해 저도 그렇습니다. 그나마 저는 그래도 저는 주식은 안 하지만, 기존에 남자 직원들이 많은 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남자들 얘기는 귀등으로 들어서 저는 여러 가지 투자를 해봤던 경험이 있는데, 그마저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90%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무지했고 관심조차 쏟지 않았던 저의 모습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인들 대부분처럼 자산을 부동산과 은행 예금을 가지고 있고 노후를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으면 원금 보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이해하라. 자본이 일하게 만든 원리를 깨달아라. 잘못된 지출을 줄여라 라고 얘기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얻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금융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금융을 이해하는 거는 상식 수준이라고 합니다. 궁금해요? 제가 김영환 교수님 1인 기업 수업을 지금 5번째 재수강하는데, 김영환 교수님 중국 창업 관련해서 많이 이렇게 강의도 하셨던 분이고 그쪽 전문가이신데, 중국은 창업을 무지무지 장려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창업한다고 그러면 망하려고 그러니 라고 하면서 안정적인 그런 직군을 많이 가게끔 유도를 하잖아요. 중국은 대학생의 40%가 창업을 한다고 하는데 한국과 일본은 4% 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타깝네요. 평생 직장 개념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직장을 할 때 그냥 안정보다는 돈에 따라라. 어차피 돈을 벌려면 더 약간 위험성도 있어야 되고 너희 사업을 해봐야 되지 않겠니? 절대 월급쟁이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월급만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노동과 시간을 제공해서 받은 월급은 한정되고 확장성이 없다. 우리가 노동하는 시간에 자본도 일하게끔 해야 된다. 내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돈을 불러오게 해야 된다.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회사를 소유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확장성이 있다. 주식을 투자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창업을 꿈꿔야지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고 고부가가치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부자라는 목표를 가진 젊은이 찾아보기 어렵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라. 솔직해져라 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금융 교육에 대해서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부자가 되기를 응원하셨습니다. 부자라는 개념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부자에게 기대되는 성품과 철학까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리의 부자 되기를 제가 이만큼 읽고 오늘 이동하면서 엄마 주식 사주세요를 3분의 1 정도로 리디포스 들었는데 조금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 책을 3번 읽는 느낌이긴 했는데요. 주식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제가 오늘 저희가 나온 김에 이 책 샀습니다. 재테크 천재가 된 홍대리 시리즈는 또 한 번씩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홍대리 시리즈 하나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살 생각이 없어서 봤더니 백만장자 지도라고 해서 쌓고 나누고 즐기기 위한 최고의 지침서,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책도 구입했고요. 뭐니 해도 이제 보도 셰프의 돈 빼놓을 수 없겠죠. 이건 조금 옛날 나온 그런 버전이라서 오래 두고 읽어야 될 것 같지만 봐서 빅 리치 독서 모임에서도 한번 고전 읽기까지 해서 보도 셰프의 돈까지 해볼 예정입니다. 존리의 부자 되기 습관은 저한테 어떤 책이냐면 끝까지 읽어봐야 되겠지만, 그래 내가 지금까지 그 투자라는 걸 해왔고 돈을 굴려왔는데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얼만큼을 모을까 했을 때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기대감보다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돌파구로 주식이라는 걸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시해왔고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식을 지금부터라도 공부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아직도 노후 준비, 노후는 막연하고, 왜냐하면 당장 우리는 자녀를 키워야 되고 내 경제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후를 많이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아이젠하워 원칙에 의해서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뒤로 밀려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소득의 일할을 떼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일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투자할 것인가까지도 쭉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먹여자의 돌려 부자 되기 습관 완전 파헤쳐봤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도 많이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